잠깐. 혹시 노후는 준비만 잘해도 평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은 선택 하나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첫 번째로 내 집을 잃지 않는 확실한 방법, 세 번째로는 2억 원 사기 투자를 구별하는 법, 5번째로는 노후 건강관리 골든타임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 6개월 만에 2억 원이 완전히 사라진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재산명예 이전. 첫 번째는 재산명예 이전입니다. 내 집이 아니게 된 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세금 때문에 집을 제 명의로 해두는 게 좋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 여사님은 올해 75이십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며 모은 전 재산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김 여사님에게는 평생의 땀과 노력이 녹아있는 말 그대로 생명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냥 미리 제 명의로 해두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대출받을 때도 훨씬 유리하다고 하던데요. 아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복잡한 세금 제도를 잘 모르셨거든요. 더군다나 평생을 믿고 키운 아들이 하는 말인데 설마 나쁜 뜻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내 집인데 왜 남의 명의로 라며 망설였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잖아요.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그 집에서 사시면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어머니 명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김 여사님은 내 아들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여전히 그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어요. 아들도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 잘하셨어요. 세금 많이 절약됐을 거예요 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김 여사님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김 여사님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집이 내 것이 아닌 건가?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뽑아보고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정말로 50년을 살던 집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집에는 이미 수억 원의 대출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에서 집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김 여사님은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라며 울기만 했습니다.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김 여사님은 결국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남의 집 신세를 지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김 여사님은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세금이 아까워서 집을 잃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넘어간 명의는 쉽게 되돌릴 수 없거든요.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산은 피가 섞인 가족이라도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명예 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아끼려다가 집 전체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보증서주기. 두 번째는 보증서주기입니다. 친구는 남지만
돈은 사라진다는 말씀 드릴게요. 박 씨는 올해 69입니다.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과 연금을 모아두셨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정말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서로의 가족사까지 훤히 알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이 친구가 급하게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사업 자금이 빨리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하기 어렵고 형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박 씨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 동료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고생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는 달랐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동안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계속 설득했어요. 형님, 나 믿지? 내가 언제 형님한테 거짓말했나? 이번에 사업만 잘 되면 3개월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보증만 서주면 돼. 내가 돈을 갚지 못할 리는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심지어 형님이 걱정된다면 내 집 등기부등본까지 줄게.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형님이 제일 잘 알잖아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40년 우정을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 금액은 3억 원이었어요. 박 씨의 전 재산과 비슷한 금액이었지만 친구를 믿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구가 망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며 형님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곧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박 씨는 역시 내가 믿은 사람이야라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가끔 연결되어도 요즘 좀 바빠서 곧 연락드리게라며 급하게 끊었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이신 박 씨님, 대출자가 3개월째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이제 보증인께서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친구 집을 찾아가니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한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야밤에 급하게 나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제야 박 씨는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4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은행은 가차없었습니다. 보증인인 박 씨에게 3억 원을 갚으라고 독촉했어요. 박 씨는 평생 모아둔 퇴직금 2억 원을 먼저 갚고 집까지 팔아서 나머지를 갚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까지 모두 해약했어요. 그렇게 박 씨는 70살이 다 되어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박 씨가 깨달은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남지만 돈은 사라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앞에선 사람이 달라집니다. 더 슬픈 건 그 친구가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박 씨는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라 40년간 믿어온 우정까지 잃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절대 보증 서주지 마십시오. 친구와 인연은 지켜도 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0년 우정도 돈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억 원이 6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는데 세 번째 이야기, 사기성 투자. 세 번째는 사기성 투자입니다. 달콤한 말 뒤엔 항상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고개 끄덕이며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노인들을 노린 투자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배달 연금처럼 돈이 나온다, 원금 보장된다, 정부에서 추천하는 사업이다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전 재산을 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할아버지는 올해 72이십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며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2억 원 정도를 모아두셨어요.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이지만 할머니와 두 분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작년 여름 아파트 단지 앞에서 투자 설명회가 있다는 전단지를 받으셨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로 안전하게 수익 올리세요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전단지 뒷면에 월 200만 원 고정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설명회에 가보니 4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적은지 아시죠? 1년에 2%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는 다릅니다. 태국과 베트남의 관광지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월세 수익이 매달 나옵니다. 직원은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이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실제 건물이 있고 실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회사는 정부 허가를 받은 정식 투자회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원금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공 투자자들의 후기까지 보여주었어요. 정할아버지는 솔깃했습니다. 은행에 2억 원을 넣어두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이자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2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 그때 직원이 정할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어요. 혹시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보세요. 3개월만 해보시고 직접 수익이 나오는 걸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에 추가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희는 투자자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올리시는 게 목표거든요. 결국 정할아버지는 1,0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정말로 80만 원이 들어왔어요. 두 번째 달에도, 세 번째 달에도 약속대로 돈이 입금됐습니다. 역시 좋은 투자였구나 생각하며 안심했죠. 그 사이에 투자회사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정할아버지, 지금 추가 투자하시면 더 좋은 조건을 드릴 수 있어요. 월 수익률을 12%에서 15%로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이 조건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 약속대로 돈이 나왔으니 믿을만 했어요. 정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나머지 1억 9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이제 매달 300만 원씩 나오겠구나. 할머니와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며 기뻐했어요. 할머니께도 이제 걱정 없다. 배달 연금처럼 돈이 나올 거야 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약속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투자회사에 전화해보니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라며 다음 주에는 2개월치를 한꺼번에 드리겠다고 했어요. 정할아버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투자회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문에는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한 달 전에 급하게 방을 뺐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두 연결되지 않았어요.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 됐습니다. 그제야 정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사기당했다는 걸 말이에요. 노후를 의지할 수 있는 전 재산 2억 원이 단숨에 사라진 순간 정할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여보, 우리 돈이 모두 사라졌어. 할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시다가 사실을 알고 나서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왜 그때 그 달콤한 말을 믿었을까? 처음 3개월 동안 돈을 준 것도 나를 안심시키려는 작전이었구나. 사기꾼들은 처음에 작은 돈을 주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큰 돈을 가져가는 수법을 쓴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 자산은 절대 확실하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됩니다. 투자는 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는 의심해 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가족 간 빚 보증. 네 번째는 가족 간 빚 보증입니다. 내 자식이라도 돈은 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시죠. 특히 아버지, 이번에 사업에 꼭 필요한 돈이에요라며 간절하게 부탁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성공을 바라니까요. 최 씨는 올해 70살입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1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아두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모아두셨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5년 전에 퇴사했어요. 아버지,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창업해서 성공하고 싶다고요. 최 씨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아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결국 허락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들이 작은 사업을 하며 그럭저럭 버텼어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최 씨는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겠지라며 지켜봤어요. 그런데 작년 봄,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큰 기회가 생겼어요. 대기업에서 저희 회사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대량 주문을 받으려면 공장 설비를 확장해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요. 아들은 계속 설득했어요. 필요한 돈이 8천만 원인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버지만 보증 서주시면 저희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며느리도 함께 와서 아버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라며 부탁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이 됐어요. 8천만 원이면 자신의 노후 자금 절반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부모로서 외면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보증인이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안심시켜줬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성실하게 갚을 거예요. 지금까지 대출받은 적도 없고 신용도 좋다고 은행에서도 인정해줬어요. 보증인만 있으면 바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업계획서까지 보여주며 이렇게 확실한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결국 최 씨는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곤란하게 만들겠나라는 마음으로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히 서류상의 보증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인사를 드리며 아버지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최 씨는 역시 내 아들이야.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것 같다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가족 모임에 나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전화를 해도 요즘 너무 바빠서 일이 좀 복잡해졌어요 라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니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이신 최 씨님, 대출 받으신 아드님이 2개월째 이자를 못 갚고 있습니다. 이제 보증인께서 대신 책임져야 합니다. 최 씨는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대기업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어요. 지금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하지만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아들의 사업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빚에 허덕이며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에게는 8천만 원의 빚만 남았어요. 은행은 가차없었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최 씨는 평생 모아둔 돈 중 8천만 원을 은행에 갚아야 했어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꿈꿨는데 갑자기 7천만 원만 남게 됐습니다. 더 큰 상처는 돈보다도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빚을 갚기는커녕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최 씨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때 냉정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예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내 자식이라도 돈은 돈입니다. 빌려주지 못할 돈이라면 애초에 보증도 서주지 마십시오. 가족 간의 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5번째. 이건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이야기. 건강 방치. 5번째는 건강 방치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돈 걱정은 하시지만 정작 건강 관리는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들면 어디 한두 군데 아픈 게 당연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죠.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김노인은 올해 78빚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위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속쓰림도 있었지만 직장인이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재산제나 소화제로 버텨왔어요.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위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병원 가봤자 나이 탓이라고 할 텐데라며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부인이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해도 괜찮다, 괜찮다며 미루기만 했어요. 사실 김 노인에게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건강검진비가 아까웠던 거죠. 아픈 것도 아닌데 괜히 병원 가서 돈 쓸 필요 있나? 당시 김 노인은 자신이 모아둔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었어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위 통증이 심해졌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됐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제야 부인의 강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김 노인은 처음에는 비싸지 않나? 라고 물어봤지만 의사가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속쓰린 정도였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년 동안 방치한 결과였어요. 의사는 추가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CT, MRI, PET 등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비만 수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김 노인은 깨달았어요. 정기검진비를 아끼려다가 몇 배의 돈을 쓰게 됐구나. 더 큰 문제는 치료비였어요. 수술이 어려운 상태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었습니다. 좋은 항암제일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도 많았고요. 6개월 동안 치료비로만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김 노인이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암이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거든요. 치료 과정도 힘들었어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와 설사가 계속됐습니다. 입맛도 없어서 음식을 먹기 어려웠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김 노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픈 건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었어요. 부인은 밤낮으로 간병하느라 지쳐 보였고 자식들은 치료비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노후의 평범한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김 노인은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했습니다. 그때 정기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초기에 발견했으면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가 매우 어려워요.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김 노인은 지금도 투병 중이십니다. 매일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계시지만 예후는 좋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죠. 교훈은 분명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정기검진비를 아끼려다가 몇 배의 치료비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산명예 이전, 보증, 사기성 투자, 가족 간 금전 문제, 그리고 건강 방치.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가 전부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몇 번째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산을 지키는 5가지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